레인지 언급할 적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같은 레인지 값을 가져도 여기에 있는 이 프리퀀시와 이 프리퀀시가 성격이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요런 것들도 캐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버라이빌리티 혹은 레인지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가장 유용하고 통계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variance 혹은 분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분산은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 얘기 듣는 것처럼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요걸 가지고서 판서를 이용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n은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가령 10,000개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것을 숫자로 측정된 거 가령 여러분들 IQ 스코어, 몸무게 스코어, 그 다음에 혹시 또 GPA 스코어, 뭐 이런 한 달 용돈 이런 숫자로 측정된 데이터가 10,000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도요, 그 히스토그램이 그 경계선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그린 거는 좌우 동형이고 이렇게 두 개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으로 그린 겁니다. 제대로 잘 그리진 않았지만 손으로 이 정도는 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여기 있어서 여기에 무 값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무는 뭐라 그랬죠? population의 mean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10,000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샘플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죠? 네, 아무튼 무 값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분포가 말이에요. 어떤 거는 가령 여러분들 몸무게 분포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요. 그죠? 그런데 IQ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 여기 평균이에요. 그죠? 여기가 평균입니다. 그죠? 그래서 IQ의 평균이고 요거는 웨이트, 몸무게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은 IQ의 평균은 몸무게의 평균보다 평균을 중심으로 홀쭉하게 더 다닥다닥하게 모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상태를 일종의 수치로 만들어 보자는 게 분산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여기에 10,000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여기 원소 1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몸무게 점수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 평균에서 이 사람의 몸무게 점수 요 차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deviation 스코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deviation 스코어에서 deviation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어떤 메인에서, 그죠? 이렇게 벗어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olitical deviator 이러면은 정치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의 요 지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요것들이 만약에 평균에서 이게 그래프가 넓다면요. 멀리 벗어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 두 번째는 여기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더하면 말이에요. 더하면은 그것이 일종의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것들을 모두 더하면은 좌우 동형이라고 선생님이 가정했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기호로 표시를 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시그마 기호로 대문자로 쓰고 요거를 서메이션 한다고 이렇게 하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무슨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개인의 점수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여기 i는 1부터 n까지 갈 적에 개인의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뺀 거, 그죠? 그거를 모두 더한다는 게 여기 위에 선생님이 방금 deviation score를 구해서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요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썼지만 요거를 또 이렇게도 쓰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deviation score. 그죠? 이렇게 해서 모두 더했더니 요거는 뭐가 된다 그랬죠? 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0은 이용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분포가 이렇게 좌우 동형이면은 0이 돼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쪽도 0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겠죠. 그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취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요거 deviation score로 쓸게요. 그죠? deviation score를 제곱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deviation score를요, 절대값을 씌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은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 절대값을 쓰이지 않고 여기에 있는 제곱값을 쓰냐? 요거는 선생님이 1년에 나중에 설명으로 하면은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 선생님이 deviation score라고 한 거 있죠. 그죠? 요 deviation score로 한 거, 여기 있는 요 점수에서 평균 점수의 차이, 요거를 뭐라고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개인 점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개인 점수 xi를 그죠? 평균인 무값으로 예측 혹은 추측했을 때 일어나는 오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error입니다. error from the mean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error입니다. 이 error의 합이 0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여기 deviation score를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error 값을 모두 더해서 하면은 0이 된다는 이야기도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error 값으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error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곱. 왜 deviation score도 이렇게 해서 error라고 하고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쓰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적에 요렇게 제곱으로 해서 쓰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요 개념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x 개인 점수를 평균으로 예측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적에 개인 점수 요거를 말이에요. 요게 몇 점인지 예측해봐라. 그러면 내가 평균을 댄다는 얘기죠. 그죠? 평균을 댔을 적에 요때에 오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예측하지 말고 평균 주변에 요 다른 점수로 예측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요 점수로 예측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여기 있는 요 점수로 예측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여기 있는 극단치로 요 점수를 가지고 예측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측했을 적에 요것도 예측해도 다 에러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한 에러의 제곱의 합을 보면요. 그죠? 그래서 요 에러로 구한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균으로 구한 것도 있고 평균에서 조금 떨어진 뭐 A 값으로 구한 것도 있고 B 값으로 구한 것도 있고 선생님 요거 이렇게 적어 볼게요. A 값, B 값, 무 값, 요건 무 값이죠. 그죠? 요거는 C 값. 그러면 C 값으로 구한 것도 있고 무 값으로 구한 것도 있고 이렇게 했을 적에 요렇게 요 방법으로 구한 요 차이, 점수의 차이, 에러 예측했을 적에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값이 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했을 적에 그 최소값은 우리가 여기 있는 무값을 썼을 적에 그죠? 그래서 무값을 썼을 적에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제곱을 했을 적에 가장 작은 값이 된다는 개념이 나중에 고급 통계를 할 적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것과 관련된 문서를 동영상을 하나 따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개인의 점수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디비에이션 스코어를 제곱해서 모두 더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평균처럼 n으로 그죠? 여기선 10만이겠죠. 만이겠죠. 그죠? n으로 나눠 줍니다. 그죠? 요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x 집합이라고 하면요. 그죠? 그래서 x 집합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요거 x라고 썼으니까요. x 집합의 베리언스 값은 요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디비에이션 스코어를 사람들이 더 줄입니다. 더 줄여서 어떤 식으로 줄여서 쓰냐 하면은 요거를 sum, 요게 sum입니다. 그죠? 서메이션 할 적에 sum입니다. 그죠? of square라고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은 사람들이 sum of square 값을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n으로 나눠준 것을 variance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variance에 대한 설명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설명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variance에 대한 설명이 deviation score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거, 다시 얘기하면 sum of square 값을 n으로 나눠주면 variance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교재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요 식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웹사이트 위키 페이지에 보시면 그 베리언스 값이 여기 있는 디비에이션 스코어 제곱을 한 거 모두 더한 sum of square 값을 n-1로 나눠준 것을 베리언스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당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연속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위해서 판서를 다시 하나 더 하죠. 베리언스 값을 구한다 했을 적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n은 그죠? 이건 개수입니다. 선생님이 뭐의 개수를 얘기할 적에 이렇게 대문자 n이나 소문자 n을 씁니다. 대문자 n 경우에는 population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소문자 n일 경우에는 뭐라 그러죠? 샘플의 베리언스라고 샘플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의 population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죠?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도 좋습니다.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population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population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 population에 평균값이 있고 그리고 분산값이 있겠죠. 그 분산값을요, 선생님이 population의 분산이라서 그리스어로 small s 값을 쓰고 거기에 제곱값을 이렇게 붙여서 요걸 분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population의 분산값이 있고 population의 mean값, 평균값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리서처는 이거를 몰라요. 그죠? 대부분 population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을 취해서 샘플을 취하는 거를 샘플링 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링이라고 선생님이 적을게요. 샘플링을 해서 취해서 샘플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샘플이죠. 그죠? 근데 이 샘플은 내가 여러분들 샘플링을 할 적에는 그러면은 n은 몇으로 하지? 그래서 n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을 100으로 할 수도 있고요. n을 1600으로도 할 수 있고요. n을 가령 25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리서처가 정하기 나름이죠. 그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샘플을 구하면 샘플의 평균과 샘플의 분산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분산값을 구해서 요 분산을 가지고요. 그리고 샘플의 평균을 가지고요. population의 그것 대체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추측하는 거를 inferring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nferring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R이 두 개죠. inferring 한다기 위해서 추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측, 추론해서 추론 통계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inferential statistics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무튼 요거를 추론하는데 샘플의 요 특징들을 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분산에 여기 샘플의 분산값을 구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요. 그죠? 개인 점수 요거는 이제 뭐죠? population이 아니라 샘플의 개인 점수가 i부터 n까지 갈 적에 그죠? 요 n은 160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샘플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개인 점수에서 population의 평균은 모르죠. 그죠? 모르니까 무엇을 빼냐 하면은 샘플의 평균을 뺀 거를 이렇게 제곱해서 모두 더하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의 분산이 되죠. 그죠? 요거를 n으로 여기 있는 요 샘플 숫자로 나눠주면 요거를 샘플의 분산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샘플의 분산이라고 해서 여기 스몰 s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요거를 추론 통계에 쓰겠다라고 하는 게 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분산값을 구할 적에 population의 평균을 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는 모르지만 이렇게도 분산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i는 1부터 n까지 갈 적에 요 샘플의 평균에서 말이에요. 내가 여기 샘플의 평균을 뺐지만 population의 평균을 알고 있다라 그러면 population의 평균을 이렇게 뺀 다음에 그걸 제곱해서 모두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것도 분산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만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만 이렇게 그리고 요쪽에 요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요걸 뭐라 그러죠? population의 평균을 그죠? 요게 뺀 거를 쓴 거랑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샘플의 평균을 뺀 걸 쓴 걸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항상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 점수가 있잖아요. 그죠? 샘플의 평균을 쓴 요 점수가, 요 점수의 제곱의 합이 파퓰레이션의 평균의 제곱, 뺀 제곱의 합보다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작습니다. 그죠? 작거나 같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다 작습니다. 그죠? 이 작기 때문에 이 작은데 여기 있는 요것이 뭐죠? 파퓰레이션의 분산을 제대로 예측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게 작아지는 거를 일종의 요 약점을 만회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보다 요 오른쪽에 요 숫자보다 여기 있는 요 숫자가 작으니까 나눠주는 숫자도 n이 아니라 n보다 조금 작은 숫자로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숫자가 큰 거, 여기가 작아지는 거, 요거를 만회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샘플을 구해서 샘플의 분산값을 구할 적에는요, 그 샘플 자체의 분산값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산값은 어떤 식으로 구하는 게 보통 대부분의 방법이냐면은 sum of square 값을, 여기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게 sum of square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를 n 대신에 n-1로 나눠주고 요거를 샘플의 분산이라고 하고 요 점수로 파퓰레이션의 분산을 예측하겠다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했지만 샘플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sum of square 값을 n-1로 나눠줍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그죠? 그리고 교재에는 설명이 안 돼 있고 이 스코프이 지나서 그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미디어 통계나 이런 거를 배울 적에 요 분모에 해당되는 n-1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degrees of freedom이라고 부릅니다. degrees of freedom 해서 freedom 자유죠. 그죠? 자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분산, 샘플의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요거에 따라서 sum of square 값을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준 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 뒤에 있는 식이 떠올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sum of square 값이 뭐지? sum of something square라고 했어. 그죠? 그리고 그거를 deviation score는 degrees of freedom은 n-1이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요 가로에 들어가는 값은 선생님이 deviation score라고 했는데, deviation score는 뭐냐면은 개인의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값을 deviation score의 제곱의 합이라고 그랬고, 그걸 더 줄여서 sum of square 값이라고 했으며, 그거를 n-1로 나눠준 것이 샘플의 분산 값이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분산을 구하는 식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재가 언급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엑서사이즈에 말이에요. 엑서사이즈에 여기 있는 요거를 보시면, 선생님 요거를 좀 원래 키워서 보면 분산을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건 파퓰레이션의 분산이라고 생각하고 n-1 대신에 n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요걸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고 하고,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요 방법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거를 어떤 식으로 도출을 해내느냐 해서 여기 있는 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시 크기를 100%로 해서 보시면 베리언스에서 베리언스 칼큘레이션 있습니다. 그죠? 요걸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있는 요 라이텍 공식이 나옵니다. 요 공식을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분산 공식이에요. 그죠? 개인의 점수 i가 1부터 n까지 갈 적에 무값을, 그죠? 여기 있는 평균값을 뺀 것을 제곱해서 n으로 나눠준 것이 분산값이다 했을 적에 분자만 놓고 보자고요. 분자만 놓고 봤을 적에 여기 있는 요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풀어서 xi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2xi 곱하기 무 더하기 무의 제곱.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뭐라 그러죠? 인수분해라 그러나요? 그런 거 할 적에 요거 배울 건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메이션 값을 분산해서 쓰면은 xi 개인 점수의 제곱의 합 해서 앞에 게 떨어져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xi 곱하기 무의 합 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무의 제곱의 합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 있는 요 문서를 놓고 보면요. 아, 선생님이 이게 판서로 되는지 좀 볼게요. 이게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카피를 했다고 하고 그거를 여기다가 페이스트 하면은 나오긴 하는데 글자가 작네요. 작은데 좀 키워 볼게요. 이 정도 크면 됐죠. 그죠?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적에 검정색이니까 파란색으로 바꿔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있는 2는 상수예요. 숫자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무 값도 기호가 이상해서 그렇지 파퓰레이션의 평균인 숫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무는 숫자니까 앞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요것이 이 무 숫자가 빠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을 보면 말이에요. 무는 평균값이니까 파퓰레이션의 평균값이니까 숫자입니다. 그죠? 숫자를 샘플 혹은 파퓰레이션의 숫자만큼 계속 더한다는 얘기는 n, 그죠? n만큼 계속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n 곱하기 무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번째 수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거를 이렇게 보면요. 요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평균 말이죠. 무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개인의 점수를 모두 더해서 n으로 나눠준 게 무값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기에 분자에 해당되는 게 요겁니다. 그죠? 따라서 요 분자에 해당되는 요 값은 말이에요. 시그마 xi 요거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n 곱하기 무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여기에 대체를 한 겁니다. 요 대체를 해서 놓고 보면은 xi의 제곱의 서메이션 마이너스 2n 무제곱 더하기 n 무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두 개고 하나니까 빼서 n 무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분자에 해당되는 다른 계산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계산 방식을 여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거를 여기에 있는 따로 풀어서 이렇게 다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카피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볼게요. 요거를 카피를 하고 카피한 거를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요거를
끼워서 이쪽에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선생님이 여기 시그마 제곱은 베리언스라 그랬습니다. 그죠? 베리언스는 이렇게 해서 개인 점수에서 무값을 뺀 거에 제곱해서 n으로 나눠준 것이 베리언스 값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위의 분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 계산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개인의 점수에 제곱을 한 걸 모두 더한 거, 그죠? 마이너스 n 곱하기 무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를 n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n을 따로 이항해서 보면은 개인의 점수를 말이에요. 제곱해서 모두 더한 걸 n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n으로 나눠주고 나머지는 보면 n 해서 상쇄가 되니까 전체 파퓰레이션의 평균의 제곱값을 빼준 값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분산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IQ 점수를 계속 기록했어요. 10,000명 기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98이고 어떤 사람은 120이고 어떤 사람은 145고 어떤 사람은 130이고 어떤 사람은 80이고 95고 이렇게 해서 10,000명이 마지막 사람이 175라고 이렇게 하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요 사람은 10,000번째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이 라는 게 요 대문자 n에서 10,0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파퓰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랬을 적에 내가 분산 값을 구한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개인 점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개인 점수에서 여기 가령 무값을 이렇게 보면은 무값이 가령 100이라고 하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98에서 100을 빼주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그거를 제곱합니다. 그럼 4가 나오겠죠. 그죠? 똑같이 120에서 100을 빼주면 몇이 나오죠? 20이에요. 그죠? 20을 제곱하면 400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여러분들 디비에이션 스코어예요.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한 거대로 따지면은 안 헷갈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디비에이션 스코어 제곱값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것들을 이렇게 계산 다 마친 다음에 모두 더하면 말이에요. 디비에이션 스코어 제곱값을 모두 더하면 요게 sum of square 값이 되고 요걸 n으로 나눠주면 분산 값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걸 구하기 위해서 평균을 구한 후에 평균 차이를 구하고 차이의 제곱값을 구해서 모두 더한 후에 n으로 나눠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말이에요. 가령 엑셀과 같은 데서 98의 제곱은 뭐지? 해서 98 제곱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120의 제곱은 뭐지? 120 제곱 구하고. 그래서 뭐 차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개인 점수의 제곱값을 모두 구해서 n으로 나눠준 후에, 그죠? 개인 점수의 제곱값을 모두 구해서 더한 다음에 그걸 n으로 나눠준 다음에, 그죠? 그거를 전체 파퓰레이션의 평균값의 제곱을 빼주면 요 값과 아까 구한 이렇게 구한 요 값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거는 엑셀과 같은 데서는 훨씬 쉽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기 쉬운 값으로 요 값을 이렇게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분산값이 계산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